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압 기능사 실기, 유압 시스템, 응용 문제에 쓰이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 처음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마도 1회차나 2회차는 실습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학원이나 이런 게 거의 폐강을 해서 거의 그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장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위치나 펌프를 어떻게 켜는지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펌프예요. 유압 유니트라 그러죠. 유압을 발생시키는 발생 유니트인데, 이걸 켜게 되면 모터가 돌고 펌프가 돌고 압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포트에 바이패스 포트인데, 이렇게 열면 바이패스가 걸려서 압이 발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잠궈 놓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잠궈 놓고 이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압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느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 회로를 구성했다고 치면은 얘를 이제 켜야겠죠. 이렇게 켜면 압력이 지금 여기 발생을 했어요. 보통 4메가파스칼, 40kg per 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압력을 좀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을 시키는데,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압력계가 장착되어 있는 분배기를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포트가 4개가 달려있죠. 이 4개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압력 호수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 연결을 하고, 또 압력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몇 바로 몇 메가파스칼로 장착을 하시오. 그러면 여기 다이렉트로 되어 있는 다이렉트 릴리프 밸브에 장착을 해야 돼요. 릴리프 밸브에 장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압력을 맞추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로를 보시면 요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거기는 만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쪽에는 만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이걸 만져. 이거 릴리프 밸브를 달아서 압력을 맞춰야 된다. 그 릴리프 밸브가 이거고요. 거기에 보면 여기 압력계잖아요. 그래서 압력계가 장착되어 있는 분배기를 써야 돼요. 이 포트 4개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꽂으면 4개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호스를 이용해서, 이 호스도 색깔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시험 보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꼽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압력이 발생을 된 게 여기 아무 데나 꽂으면 돼. 이렇게 꽂았어.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올리면 여기가 40이 뜰 거예요. 4메가파스칼. 그래서 빨간 걸로 보면 4메가파스칼이고 검정색으로 보면 40. 그래서 압력이 발생한 게 4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3이다 그러면 1은 버려야 돼. 1은 탱크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호수가 좀 긴데 제가 살짝 이동을 해서 이쪽을 짧은 거로 이렇게 여기 가지고, 자, 좀 시끄럽겠지만 여기 보시면 P와 T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P는 펌프, T는 탱크예요. 지금 여기 쓰이는 것이 다 PT, P가 있고, 아우트, P가 있고, 솔밸브에도 P가 있고, T가 있어요. 펌프에서 오는 거와 T, 탱크로 빠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T는 다 여기다 설치를 해야 돼. 다 연결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게 여기 지금 4메가파스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연결을 해야겠지. 그죠? 릴리프 밸브 P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P라인. 자, P라인으로 들어가서
레버를 돌려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압력을 맞추고 나머지 1 정도는 탱크 T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T로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풀었어요. 자, 4메가파스칼이었는데 제가 조정을 해서 1 정도는 버려볼게요. 시끄러워서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압력 게이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풀 거예요. 나는 버리겠다. 버리는 게 보여요. 여기 나가는 게 보여요. 그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4였는데 지금 좀 줄었어요. 더 버릴 겁니다. 3메가파스칼 지금 1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맞추는 것은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압력을 맞췄으니까 여기는 만질 거는 없고, 이 포트, 요 포트가 중요해요. 요 포트가 P라인의 포트예요. 요 포트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나온 거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전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트를 꽂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4개짜리를 쓴 거죠. 모자라면 옆에다 더 달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분배기예요. 요거는 뭐 3개씩 나눠져 있는 분배기고, 이거는 6라인이 다 통일되어 있는 요것도 분배기예요.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써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설치, 요거 밸브를 설치해서 압력계까지 달아놓은 거죠. 압력까지 달아놓은 여기까지. 그래서 굉장히 쉽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까지 기본 문제인데 사실은 응용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응용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요거를 연결하는 방법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전기라는 게 생각된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자, 오른쪽 건 단동, 왼쪽 건 복동이에요. 얘는 일반적으로 보면 유지형이라 그래서 펄스 값에 의해서, 그죠? 여기 보니까 요거를 칭하는 것은 Y1과 Y2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그림을 잘 맞추면 됩니다. 그림. 이걸 쓰시면 됐네. 그죠? 4포트 2웨이,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걸 쓰시면 돼요. 화살표의 방향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시험 보는 거와 얘가 좀 틀리다는 거. 실린더의 방향이 좀 틀려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연결할 때 실린더에 중요하지만 알아서 여기다 연결을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솔이라 그러죠. 유지형, 펄스 값에 대해서 유지형으로 되는 거 하나를 쓰고, 여기 보시면 단동이라 그래요. 단동. 이거는 4포트, 그죠? 2웨이 싱글, 그죠? 그래서 요걸 쓸 거예요. 요걸. 그래서 Y1과 Y2, Y3는 요거 2개 가지고 Y3, 요거는 Y1, Y2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비켜놓고 기본 동작에 쓰이는 것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리미트 스위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까지 2개를 설치하고 호수 연결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시험을 한 번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솔밸브 P라인에, 그죠? P라인에 여기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여기에서 발생하는 호수를 여기 P, 이쪽 솔밸브도 P, 거기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긴 걸로 자, 지금 솔밸브가 2개니까 P라인이 2개잖아요. 그래서 2개만 한번 연결을 할게요. 일단 이쪽에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서 누르면 돼요. 압이 차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P라인에 연결합니다. 하나 더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치대를 연결하고 찍으면 이렇게 상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어,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솔밸브에 연결하는데 좀 짧네. 짧으면 빼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P. 그러면 여기 요 P라인, 여기서부터 나온 P는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T를 연결하겠지. 탱크. 좀 더 긴 걸로. T는 탱크 쉐드. 그 시험장에도 탱크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글쎄요, 검은 선이라. 이렇게 해서 T라인 또 연결을 했어요. T라인 연결하고 하나 더. 자, T라인 연결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화살표의 방향이 시험 보는 업체 거기하고 틀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실린더, 시험 문제 실린더가 지금 다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P로 왔던 게 A로 지금, 그죠? P가 A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후진이라는 거지. A가 후진이라는 거예요. A가 후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실린더 앞쪽에 꽂아야겠죠. 앞쪽에 꽂으면 후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한데 그러니까 A가 후진을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가지고 저 같으면 실린더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또 하나 연결을 해볼게요. 요거는 B는 전진이죠. B는 전진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 뒤쪽에 연결을 하면 돼요. 뒤쪽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지금 보시면 A가 계속 나오고 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A는 후진을 시켜주는 쪽에 가면 되는 거죠. 실린더 후진. 이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문제를 풀어야 되나? 전기까지 풀어야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A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전기를 연결하기 전에도 무조건 A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A로 나오고 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유압 유니트를 켜보는 거예요. 유압 유니트를 켜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있는지 후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유지형이라 그랬잖아요. 유지형, 펄스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전기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압을 넣자마자 얘가 갑자기 전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에 감독관님을 부르기 전에 저 다 했어요 하기 전에 유압을 넣고 유압을 한번 넣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다행히 실린더가 다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했어요. 기본적으로 요 회로를 연결한 거죠. 요 회로를 요쪽에 위쪽을 실린더까지 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는 한 손으로 하긴 좀 그런데 답안지 작성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정답지예요. 보니까 정답지고 타이머까지 달고 뭐 카운터 달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기본 문제만 일단 풀 거고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하고 좀 틀려요. 제가 이제 이 회로를 짤 때 늘 그런 소리를 하는데 PNP형으로 한다. PNP형으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미리 연결을 해놔라.
미리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고 플러스 가지고 동작을 시켜라. 그러면 뭐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리지 않고, 또 하나는 조작측,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출력, 그죠? 출력이라는 뭐 K 4번, 5번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솔밸브라고 그러죠. 솔레로이드 밸브 쪽은 굳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연결하지 말고 나중에 연결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솔밸브는 연결을 안 해요. 솔밸브 쪽은 연결을 안 해서 회로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미리 연결을 해놓고 플러스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만 연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왜 마이너스를 연결을 먼저 하는 게 좋으냐면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단락이라는 게 잘 발생하지 않아요. 마이너스를 미리 다 연결을 해놓고 플러스 가지고만 동작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겹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한 선이 여기가 쭉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놓고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출력 측은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출력 측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한번 또 찍을게요. 지금 보시면 솔레로이드 밸브도 그렇고 Y1, Y2, Y3 그다음에 릴레이의 마이너스 그 코일의 마이너스에도 다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마이너스까지 연결해서 마이너스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쪽에 위에 연결해서 써도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마이너스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를 한번 짜볼게요. 제가 회로를 대충 이거다 하나 그렸어요. 그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다 연결을 해놨으니까 플러스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갖고 동작을 시키는 거고 한 번도 이거를 안 써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좀 난감해요. 혼자 한 손으로 찍기는 좀 어려울 듯한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가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가려고 하고 이쪽 그 조작측 먼저 하고 나중에 출력 Y1, Y2, Y3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C 접점에 다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리미트 스위치 C 접점에 리미트 스위치 보시면 이렇게 해서 C 접점이 있어요. C와 NC, NO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NO만 쓸 거예요. NO. 전부 NO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NO만 쓸 거고 C 접점에 플러스를 연결을 미리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따로따로 연결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면 C 접점에 플러스를 연결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여기가 이제 푸시 버튼이라는 게 있어. 한 번도 안 써본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푸시 버튼은 누를 때 수동 조작 자동 복귀잖아요. 여기에 이건 쓰는 건 아니야. 이거는 요 내부에 있는 램프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요거만 쓰는 거죠. 요거 요렇게 하나 둘 있는데 기본 회로에서는 하나만 쓰시면 돼요. 누를 때 여기 보시면 11번과 14번이 붙는다는 소리예요. 누르면 이렇게 딱딱 누르면 여기 있는 거와 얘가 A 접점으로 붙는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하기는 그렇고 다 이제 플러스부터 연결을 해서 한번 완료를 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전체를 다 한 손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여기 플러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플러스가 다 위쪽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놓고 자, 이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플러스를 꽂아서 저는 C 접점을 반드시 씁니다. 요게 C 접점이거든요, 사실은. C, A, B인데 C 접점에 전 밑에다 연결을 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편해. 저는 이게 편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것이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면
푸시 버튼 1의 위 C 접점이잖아요. C 접점에서 A 접점으로 나와서 X5의 C 접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한 줄만 한번 해볼까요? A 접점으로 나와서, 자, A 접점으로 나오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아까 A 접점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14번. A 접점으로 나와서 릴레이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넷, 다섯 개 여기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접점을 쓰려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C 접점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기호로 보면 항상 이래야 돼요. 수직으로 그렸잖아요. 부품으로 보면 위가 다 C 접점이에요. C. 눌러서 붙는 거니까 여기는 A. 그렇죠? 여기 C. 아래가 B 접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C 접점으로 들어갔으니까 한 손으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손을 하나 뽑아다 이거 하나만 할게요. B 접점 여기죠. 12번. B 접점으로 들어간 게 이렇게 해서 X1에, 그죠? 릴레이 X1에 여기로 들어간 거죠. 코일.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한 줄이 된 거네. 여기. 근데 여기 이제 X1이랑 여기 들어가죠. X1에 접점 하나를 써서 자기 유지를 해라.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라는 것은 이렇게 뽑아다가 자기 유지까지 할게요. 여기 있는 거 쓰는 거죠. 여기 C 접점에 플러스를 넣어놨다가 이게 A 접점으로 나와서 A 접점으로 나와서 PB1에 A 접점으로 들어가거나, 그죠? X5번에 C 접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푸시 버튼 A 접점, 요거 C 접점이니까 A 접점에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이게 자기 유지 회로라는 거지. 자기 유지로 한번 동작을 하나 한번 볼게요. 자, 누르면 릴레이가 붙고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X5가 동작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르게 거치할 수도 없으니까 다 연결을 해놓고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한 줄만 풀어봤어요. 여기는 꺼주는 저건 없어요. 꺼주는 버튼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었으니까 다 연결을 해놓고 마무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풀었습니다. 일단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해도 어렵지 않게 풀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잘못됐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릴레이에 사용한 것을 봐야 돼요. 사용한 접점을 한번 봐야 돼. 뭐 지금 릴레이가 5개잖아요. 그럼 5개면 5개의 접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틀릴 수가 있어요. 저 여기 보시면 X1이라는 게 X1이 여기 하나, 여기 2개, 그죠? 3개, X1 3개를 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래서 X1이 3개를 썼는지 여기 확인해야 돼요. 제로웨가 X1인데 여기 3개 썼어요. 그죠? 하나, 둘, 셋, 3개를 썼고, X2는 여기 하나, 둘, 3개, 4개를 썼네. 접점 4개를 다 썼어요. X2, 접점 4개 다 썼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X2 4번까지 이렇게 다 쓰고, 3번은 지금 3개를 썼어요. 3번은 3개를 썼으니까, 3번도 확인해 봐야지. 3번은 여기 하나. 자기 유지한다고 2개를 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까지 썼네. 3개 쓰고. 4번도 3개를 썼네요. 4번도 3개를 쓰고. 5번은 하나 쓰고. 4번. 하나, 둘, 3개. 맞아요. 5번은 여기 하나만 쓰고. 여기에 완료가 됐으면, 잘 됐으면, 뭐 이제, 출력 측에는
출력이나 그 회로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동작이 A뿔 A 마이너스 B뿔 B 마이너스, 그러니까 A 실린더가 전진하고 후진, B 실린더가 전진 후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아마 풀어보긴 했을 거예요. 아마 풀어서 영상도 있을 텐데 오늘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응용 문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한데 기본 동작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기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펌프 키고, 자, 3메가파스칼. 뭐 맞추라 그러면 더 맞춰야겠죠. 그래서 조절을 해서 여기서 조절해서 올렸다 내렸다. 4가 최고니까 3에다 할게요. 일단 3에다 맞추고 전원 놓고 동작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A뿔 A 마이너, B뿔 B 마이너. 아, 굉장히 잘 되네. 자,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동작을 해요.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리셋되고 동작을 합니다. 이건 카운터를 달면 또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는 풀었고, 응용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응용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하는지만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건 안 해봐서. 응용 문제. 연속 동작을,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걸 할게요. 타이머도 그렇고, 가마 밸브를 추가하여. 전진 시 가마 밸브 압력 게이지를 추가하여. 요것도 좀 애매하다. 카운트 밸런스 밸브를 구성하여 압력을 2메가파스칼로 설정을 해라. 제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솔직히 지금 보시면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응용 과제에 쓰이는 것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품 5개 정도를 이용하는데, 요거 노킹 그러면 이거 주는 거야. 노킹 그러면 여기 체크 밸브, 그죠? 파이로토 컨트롤 체크 밸브라고 해서 요거 쓰시면 돼요. 노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죠? 이게 이제 실린더 로드 쪽이니까 여기다 달아야 돼. 이쪽에다가 달아서 쓰는 거죠. 앞쪽에 여기에 후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제어해야 되니까 노킹 회로 그러면 요걸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고, 좀 애매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실린더 B의 전진 운동 시 자중 낙하 방지 회로를 구성하시오. 전진 시 미터인을 구성하고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압력 게이지를 사용하여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구성하여 압력을 2메가파스칼로 만들어라. 사실은 여기 카운터라고 하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따로 있어요. 있는데 이건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기 요거 있다. 요 가마 밸브인데 사실은 가마 밸브는 아니고 이건 직동형 압력 밸브예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근데 이걸 사용해야 돼. 이걸 사용하고 중간에 체크 밸브까지 달아서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2개를 이용해서, 지금 회로가 딱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요렇게 2개를 이용해서 요거를 구성하라는 거지.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점수를 따려면 요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들어요. 또 하나 이제 교축 밸브라는 걸 이용해요. 교축 밸브. 이걸 가지고 브리드 오프 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축 밸브라고 하는데 이걸 쓰기도 하고, 아니면 컨트롤 밸브라고도 하는데, 요거 가지고 또 요렇게 오시면, 그죠? 일방향. 이제 일방향 플로트,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는 컨트롤 밸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씁니다. 요것도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또 하나는 이제 압력 센서, 압력 밸브라고 하는데, 압력 센서 밸브라는 요거까지 달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죠? 요거 이제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드니까 셋, 넷, 5개. 부품, 응용 과제에 쓰이는 부품이 5개밖에 안 돼. 밸브로 볼 때는. 밸브로 볼 때는 5개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타이머를 달아야 되는 게 살짝 있긴 하지. 타이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유압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니까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살짝, 회로를 만들기는 좀 어려워. 제가 회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카운터 밸런스 밸브, 오늘 나중에 한번 할게요. 시간이 너무 가서. 그래서 오늘은 18번 문제인데, 유압 시스템 설계 및 구성이라 그래서,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처음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습을 못 해본 분들이라도 요거를 읽고 하면은,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응용 과제를 썰이 아닌 실지 동작을 시키면서 부품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